요즘 미세먼지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국민들이 참 많아지죠. 내일은 서해상에서 인공 강우 실험까지 한다고 하고요. 자, 그런데 이 환경 운동을 해오신 전문가께서 우리 미세먼지에 대한 인식이 좀 잘못된 부분이 있다. 공포가 과장되었다. 이런 지적을 하시는 전문가가 계셔서 오늘 스튜디오에 직접 모셨습니다.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맡고 계시고요. 오랫동안 이 미세먼지 연구를 해오신 아주대학교 예방의학과의 장재연 교수를 초대했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이 수십 년 전 박사 논문부터가 이 부분을 다루셨다고요? 네, 박사학위 논문이 서울시 미세먼지 중에 이제 돌연변 이원성과 또 발암물질을 포함한 이렇게 미량 오염물질 분석하는 것 갖고 제가 박사학위 논문을 해서 조금 일찍 됐죠. 그게 몇 년도입니까? 학위는 1988년에 했고 실험 연구는 이제 한 몇 년 전부터 했으니까 네. 그때 시료 채취한 건 1986년도. 그러면 겁니다. 지금으로부터 32년 전. 4년 됐네요. 그죠? 30, 네. 그때 서울의 미세먼지를 연구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때는 네. 서울의 미세먼지 누가 관심 가진 사람도 없었는데, 그죠?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그때는 아황산가스가 이제 주로 문제인 줄 알았는데 매연 그랬죠, 매연. 네. 네. 이제 먼지 또 총부유 분진 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전문가들은 이제 내용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 논문 그 주제도 미세먼지를 이렇게 요즘 얘기하는 2.5 마이크로메타 이하짜리 초미세먼지 PM 2.5 예. 그거하고 그거보다 큰 거로 구분해서 실험까지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전문가들은 이제 그 당시 이미 뭐 알고 있던 거죠. 근데 물론 정부는 이제 총먼지로 이제 측정을 하던 때고 네, 일반인들 국민들은 이제 물론 먼지 이렇게 알고 있었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30 몇 년 전부터 초미세먼지, 미세먼지 서울시의 자료를 가지고 계신 거잖아요. 예, 이제 그때 실험을 하려다 보니까 그 시료를 채취를 해야 돼서 농도까지 이제 측정하게 된 거죠. 주제는 이제 그거보다 조금 더 다른 거지만 어쨌든 그때 농도하고 지금의 농도하고 보면 그때 그래서 이제 PM 2.5를 1년 동안 측정을 했는데 그때 평균 값이 110이었어요. 110. 정확하게 이제 109. 예. 지금 한 24 정도 되니까 한 4배 정도 높았죠. 4분의 1로 줄어드는 거네요. 이제 점차적으로 긴 세월 동안 좀 이제 많이 좀 줄은 거죠. 예. 그게 PM 2.5가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먼지들도 다 같이 줄면서 PM 2.5도 따라서 같이 줄은 거죠. 그래요. 그래서 우리 교수님께서는 요즘 미세먼지에 대한 공포가 과장됐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제 지금 PM 2.5 농도를 우리가 많이 줄이긴 했지만 네. 아직도 선진국보다는 2배 정도 되거든요. 24가 선진국의 그렇죠. 2배예요. 또는 뭐 3배도 되기도 하고 아하. 그래서 우리가 훨씬 더 줄여야 되기는 하는데 예.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게 뭐 야외 나가면 안 될 정도라든지 또 마시면 금방 질병이나 뭐 무슨 사망하는 것처럼까지 알고 계시는 분이 있어서 네. 그런 거는 이제 과장됐다 말씀드리는 거죠. 지금 말씀 들어보면 그 86년 그때는 지금의 4배라는 거 아닙니까? 그 지금 109라고 하는 게 연평균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 그냥 이거를 그냥 일평균을 놓고 보면 요즘 소위 기준으로 해서 매우 나쁜 뭐 그런 거 아니에요? 매우 나쁜 정도가 아니라 뭐 위험이 아주 빈번하게 그렇죠. 발생했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겨울철에 푸른 하늘이라는 건 거의 볼 수가 없었고 앵커님도 아마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보면 우리 옷 입고 나가면 하루만 해도 새카매지고 비가 왜 산성비라고 그래서 맞으면 뭐 큰일 난다고들 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때는 마스크들 안 쓰고 다녔거든요. 이제 그런 위험 인식이 좀 너무 그때는 오히려 없었던 거죠. 근데 이제 시골에서 오신 분들은 서울에서 어떻게 사냐 그러면서 뭐 서울역에서 내리자마자 뭐 구토했다는 등 그런 얘기도 있긴 했죠. 그때 그렇게 미세먼지가 많았던 주된 원인은 뭐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자동차 매연? 아니 그때는 오히려 자동차보다는 기억하시겠지만 집집마다 다 연탄 썼잖아요. 연탄. 그리고 또 취사는 전부 석유 골로해서 썼죠. 그리고 자동차 하면 의뢰 시커먼 매연에다 공장도 마찬가지.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오염이 이제 심했죠. 네. 그럼 우리가 요즘 뭐 계속 그 보도가 워낙 많이 나오기 때문에 머릿속에 자연스럽게 형성된 인식이 있어요. 중국이 산업화가 되기 전보다 중국이 산업화가 되면서 그쪽에서 날라오는 워낙 나쁜 이 미세먼지가 많아가지고 요즘 옛날보다 훨씬 그 미세먼지가 심해졌다. 이거 잘못된 생각이군요. 이제 중국의 미세먼지라는 게 이게 무슨 중국산이다 한국산이다 이렇게 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중국에서 넘어온다는 거는 국민들은 이제 그 앱 같은 거를 보시고 이게 이제 인공위성으로 지금 미세먼지가 넘어오고 있는 걸
보고 있다라고 생각들 하시는데 예, 예. 사실은 그건 이제 다 컴퓨터 그래픽이거든요. 예. 이럴 것이다라고 예, 하는 예. 이제 추정하는 거고. 예. 그래서 지금 중국에서 미세먼지가 날라오는 거가 날라온다는 거하고 그것이 우리나라를 이제 덮친다는 거하고는 큰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이제 혼동 부분이 있고 이제 사실은 우리 학자들 내지는 우리 환경부의 주장이죠. 아직은 외국에서나 아니면 중국 당사자는 물론 네. 인정을 아직은 못 받고 있는 거지만 이제 우리 국민들은 언론이나 정부에서 이제 그 얘기를 워낙 오랫동안 듣고 예. 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컴퓨터 그래픽을 보시면서 예. 이제 분명한 사실로 믿고들 계시긴 하죠. 예.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또 저희 과학적인 데이터들을 보면 의심스러운 부분도 이제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 가정에. 뭐 이 가장 대표적인 거는 최근 5년 동안 중국의 미세먼지가 한 40% 줄었어요. 줄였죠. 네. 예. 그럼 우리가 그렇게 영향을 받고 있다 그러면 조금이라도 줄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미세먼지는 오히려 늘거나 또는 비슷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요새 또 왜 그러냐 이것들을 막 원인을 찾으시는데 일단은 중국이 많이 줄여도 우리께 줄지 않는다는 건 어떤 확인이 된 거잖아요. 확인됐죠, 그거는. 네. 더군다나 이제 정부나 학자들 얘기가 주로 이제 중국 미세먼지는 겨울이나 봄에 영향을 미친다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 이제 여름하고 가을을 조사를 해보면 그 미세먼지 농도도 상당히 높아요. 네, 네. 그리고 그 차이가 불과 한 7마이크로그램 정도 차이가 많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그 얘기는 우리 국내 미세먼지를 줄이지 않으면 네, 네. 중국이 아무리 줄여도 소용이 없더라라는 게 최근 5년 동안 좀 확인된 거죠. 네. 그러니까 국내 미세먼지를 줄이자라고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고. 그렇죠. 근데 이제 중국이 영향을 전혀 안 미친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고, 우리한테. 그러니까 우리의 미세먼지가 특별히 좀 고농도로 달릴 때는 중국의 영향이 좀 큰 거고, 그렇게까지 고농도가 아닐 때는 우리 영향이 큰 거고,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네, 이제 우리가 미세먼지가 중국도 그렇고 어느 나라든지 높아졌다 낮았다 그러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높은 날은 대개는 이제 공기가 정체된 바람이 것 안 때문에 부는 날이죠. 바람도 안 불 뿐만이 아니라 공기가 위로 상승하지 않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현상은 어느 나라에도 이제 있기 마련이어서 저희는 이제 이쪽을 전공하는 사람들은 그 영향이 훨씬 크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바람. 그러니까 이 공기 공기의 정체. 안정 공기 정체. 상태가. 근데 지금 이제 그 중국발 미세먼지를 주장하는 학자분들은 중국에서 바람 타고 오는 게 그거보다 영향이 더 크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네, 네. 그런 부분은 사실 연구를 오래 해야 되는 부분인데. 알겠습니다. 네, 연구 이전에 아까 말씀드린 실증적으로 중국이 40%나 줄여줘도 네. 우리가 안 줄기 때문에 예. 우리 거를 줄이지 않고는 우리 미세먼지 농도를 해결하기는 어렵다. 이런 게 좀 최근 5년 동안에 이제 이런 측정 결과들이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니냐. 확인된 사실은 그거다. 네,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중국의 영향 이런 거는 더 연구가 필요한 거고. 네. 네. 그다음 요새는 이제 초미세먼지, 미세먼지 해서 좋음, 나쁨, 아주 나쁨 해가지고 행동 요령까지 네. 막 다 발표하잖아요. 네. 외출을 자제하세요. 네. 나가실 땐 마스크를 꼭 착용하세요. 마스크도 특히 뭐죠? KF 80 이상 이런 걸 착용하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이제 이 국민 행동 요령, 시민 행동 요령 이거는 사실은 미국이 이제 제일 먼저 만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사실은 전 세계로 이제 전파된 건데 미국도 한때는 아주 나빴죠. 그렇죠. 50년대 미국이 엄청나게 오염도가 나빴고 예. 그래서 그 기준을 강화를 제일 강하게 한 나라도 미국이고 네, 네. 제일 빨리 오염도를 개선한 나라도 미국이에요. 지금은 좋아졌죠. 그렇죠. 미국은. 지금은 굉장히 좋아졌죠. 네, 네. 그래서 시민 행동 요론도 그쪽에서 나온 건데 그리고 전 세계가 다 비슷합니다. 근데 마스크를 써라, 외출을 자제해라, 물 마셔라 이런 게 지금 우리나라 환경부가 제공하고 있는 네. 행동 요령인데 예. 이건 전 세계에 유일하게 우리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요? 네. 미국이나 이런 나라의 행동 요령이 이런 게 없어요? 마스크 쓰라는 것도 물론 없고 외출 자제 이런 것도 심지어는 없습니다. 단지 외부 활동을 줄여라라는 것이 아주 고농도일 때. 아주 고농도일 때. PM 2.5가 150 넘을 때 예. 외부 활동을 줄여라. 예. 이런 정도가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한 35만 넘어도 마스크 쓰라고 하니까 예. 굉장히 과잉이 돼 있고 또 작년에 기준 강화하면서 조금 이게 착오가 생겼는지 지금 미국 기준보다 우리가 훨씬 더 엄격해요. 기준치도 우리가 더 엄격해졌습니까? 그러니까 연평균은 똑같은데 예. 일평균을 판단하는 기준 자체가
우리나라가 매우 나쁨이 미국에서는 그냥 나쁨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과한 거죠. 예. 기준 강화한다고 그냥 다 좋은 것이 아니고 예. 우리 국민들이 불안감에 이렇게 떨 수도 있고 또 이게 생활에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무리한 거 할 필요는 없는 것인데 지금은 좀 하지만 국민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거니까 좀 강화해서 엄격하게 할수록 좋은 거 아닙니까? 기준이라는 게 아니 목표인데 마스크 쓰면 안 쓴 것보다는 좋은 거 아니에요? 마스크 쓰면 오히려 나빠지는 게 있나요? 마스크가 만약에 건강에 해롭지 않다면 예. 마스크를 쓰는 것이 무조건 좋겠죠. 건강에 해로워요, 마스크가? 근데 마스크 쓰는 것이 써보시면 알겠지만 편하시든가요? 아니면 숨쉬기가 답답하시든가요? 그러니까 숨쉬기 답답한 거는 거의 대부분 분들이 느끼시거든요. 예. 그 얘기는 숨쉬는 것들을 힘들게 만드는 것만큼 또 건강에 나쁜 게 없는 거죠. 생명의 우리 유지에 숨쉬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따라서 마스크의 부작용 내지는 건강을 해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는 이미 외국 학계나 그런 데서 전문가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따라서 미세먼지 농도가 아주 나빠서 몸이 불편함을 느끼는 분들은 뭐 그걸 무릅쓰고라도 쓰는 게 좋지만 호흡이 약간 불편하더라도 근데 전혀 불편하지도 않는데 그냥 정부나 또는 일부 언론 얘기를 듣고 그냥 써서 오히려 숨 쉬는 거가 힘든 거를 참는 거는 이건 옳은 그 실천 요령이 아니죠. 또 너무 외출을 자제시키는 것도 건강상 나쁘겠네요. 그것도. 웬만해서는 실내 공기가 이렇게 밀폐되어 있기 때문에 오염도가 높아지기가 쉽거든요. 그다음에 이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 피해는 건강한 사람들은 별로 안 입고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이 입어요. 특히 지금 아이들한테 미세먼지 강제로 씌우는 게 저는 굉장히 우려되는 건데 아이들이 건강하고 튼튼하게 자라야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도 적습니다.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오히려 마스크를 씌우고 또는 운동도 못하게 하고 밖에 못 나가게 하고 이러면 오히려 애들 건강도 나쁘고 정서에도 나쁘고 그러면 오히려 똑같은 농도의 미세먼지 피해도 더 크게 나올 수가 있어요. 왜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세요? 미국보다도 일 기준치가 더 엄격해지고 다른 어떤 나라에도 없는 마스크 착용하세요, 외출하지 마세요라고 하는 경고가 왜 들어갔다고 생각하세요? 이제 미세먼지에 대한 우려는 매우 좋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미세먼지 국민들이 이제 걱정을 하시면 이제 보통 때는 경제 때문에 이제 개선하지 않던 환경 개선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저희 같은 사람들이 또 늘 했던 게 이런 거 연구해서 건강에 해롭습니다라고 이제 알려드리던 사람들이에요. 맞아요. 근데 그 불안 의식이 좀 지나쳐갖고 공포가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그러면 그걸 줄이기 위해서 우리 주변에 우리가 만든 미세먼지들을 좀 줄여나가자. 그래서 그 해결 방안을 우리가 갖고 있으면 이렇게 공포까지 안 가요. 근데 이게 이제 전부 남 탓이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이게 공포가 아주 급격히 높아지는 게 이미 학술적으로도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적당한 정도의 이런 불안감과 긍정적 불안감이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언론이나 또는 정부가 너무 과잉으로 자극을 하고 또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이 성격 규정을 해버리니까 온 국민들이 이제 혼란과 이제 공포를 갖게 되고 그것 때문에 사실은 또 정책들이 또는 법이라든지 이 기준 설정에 악영향을 미친 거죠. 알겠습니다. 지금 교수님의 말씀을 청취자들이 듣고 상당수 댓글이 아니 이게 중국발 확실한데 무슨 그런 얘기를 하세요라는 의견이 막 올라오는데 당연하죠. 이렇게 우리나라 미세먼지를 줄이자는 얘기를 하면 이제 뭐 중국 간첩에 뭐 돈 받아 먹었다 뭐 온갖 욕설이 붙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욕설해 갖고 문제가 해결된다 그러면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대신 그 해명해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장 교수께서 중국 원인이 없다고 주장하신 바가 없는 거고, 그죠? 중국 원인은 더 연구가 필요하고 분명히 이유도 된다. 그러나 어느 정도인지는 더 연구가 필요하다는 얘기고, 하나 확실한 것은 중국은 노력해서 지난 몇 년 사이에 상당히 줄였다. 한국은 몇 년 사이에 1%인가밖에 안 줄였다.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거를 줄이는 노력에 대한 분명한 비전을 세우고 우리가 이렇게 줄이면 할 수 있습니다라는 믿음을 줘야 사람들이 공포심에서 벗어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개선에 대한 희망이 있어야 국민들 불안도 줄어들고 또 실제 개선도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전 세계 모든 나라가 겪었던 경험이고 또 역사적 사실입니다. 알겠어요. 마스크 얘기까지 들었고요. 또 하나가
뭐 미세먼지, 황사 이런 거 대비하려면 공기청정기가 필수다. 유치원, 학교는 반드시 공기청정기 있어야 된다. 심지어는 산소 발생기 설치해야 한다.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공기청정기를 쓰게 된 게 먼지를 줄이겠다고 하고 그 공기청정기가 먼지 일부는 줄이겠죠. 근데 공기청정기를 틀려면 반드시 이제 문을 닫죠. 그렇죠. 문을 닫다 보면은 아이들이 있든지 뭐 하면 먼지들이 생길 뿐만이 아니라 또 우리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 거기서 이산화탄소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네. 또 산소는 줄어들고 네. 그 외에 여러 가지 가구라든지 이런 데서 나오는 오염물질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런 농도들은 계속 올라가는 거거든요. 또 식사 조리하고 이런 그렇죠. 그런 거 하면은 더 아주 엄청나게 높은 농도로 올라갑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환기만 하면 되는 건데 예. 미세먼지를 두려워해서 창문을 닫다 보니까 이게 마치 이제 뭐 여우 피하려다 호랑이 만난 꼴로 더 나쁜 것들을 이제 무릅쓰고 지금 하고 있는 그 잘못 알려진 상식 때문에 오히려 건강을 이렇게 좋지 않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기도 하죠. 그냥 더군다나 집집마다 공기청정기 다 돌리면 전기만 있어야 되고 그러면 발전소 또 돌려야 되고 나라는 미세먼지가 점점 많아지겠죠. 그러네요. 그 인공 강우 실험한다잖아요. 네.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정말 이제 좀 황당한 거고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이제 미세먼지 걱정을 하셔서 이제 하나의 예로 얘기했겠지만 그게 효과는 없는 겁니다라고 이제 직언을 해서 하지 않아야 되는 건데 지금 물론 변명으로는 이게 뭐 그냥 연구용이다 그러는데 연구용이면 조용히 하지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해서 쇼를 해도 국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쇼를 해야지 이런 거는 아주 좋지 않은 사례라고 봅니다. 시원시원한 답변 아주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차량 이부제 뭐 이런 것들은 필요하겠죠? 그렇죠. 차량을 줄이면 매우 효과가 큽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연할 때는 그랬을 때 꼭 주장하는 게 차량을 줄이자는 건데 근데 이제 정부가 지금 하겠다는 차량 이부 강제는 제가 좋지 않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거는 고농도일 날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이미 농도가 높아졌을 때는 소용이 없어요. 그런 조치가. 이미 때가 늦어요. 고농도 되기 전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리미리 해야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줄이면 되는 건데 매일 줄인다는 게 뭐겠어요? 대중교통을 활성화해서 자동차 유형을 줄이면 되는 거죠. 가장 기본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과잉된 공포, 과잉된 처방보다는 기본에 충실하자는 말씀까지 듣도록 하죠.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아주대학교 예방의학과 장재연 교수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